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그 항공교통 관제사 부족 문제요. 이게 미국 전체적으로 심각하다던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섰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ASU 폴리테크닉 캠퍼스에 정말 최첨단 시설을 갖췄어요. 미래 관제사들을 키우려고요. 아, 그 피닉스 스카이하버 공항 터미널 4를 그대로 본뜬 시뮬레이터까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아주 핵심인데요. 특히 AJDX라고 공항 지상 탐지 장비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아, 지상 탐지 장비요? 네, 지상에서 비행기들 움직이는 거 추적하고 또 서로 안전거리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실제 기술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죠. 오, 지금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학생들이 이걸로 배우고 있는데요. 단순히 운항 절차뿐만 아니라 FAA 기준에 맞는 기술들, 심지어 비즈니스 원칙 같은 것까지 다루거든요. 그렇군요. 올 여름에는 또 새로운 기술 장비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학 차원의 노력이 글쎄요, 전국적인 인력난을 풀기에는 좀 규모가 작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대학 프로그램 하나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죠. 네. 하지만 FAA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또 최신 기술을 빨리빨리 도입하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중요해요. 아, 현장 맞춤형 인력이군요. 그렇죠. 심지어 파일럿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 듣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다각적인 효과가 있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모델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여행객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요? 아, 네, 그 수화물 정책 바뀌는 거요? 맞아요. 거의 50년 동안 가방 2개 무료였는데 이걸 바꾼다고요? 이거 꽤 큰 변화인데요? 네, 그렇죠. 2025년 5월 28일부터 새로 예약하는 비행기표부터는요. 첫 번째 붙이는 짐에 $35, 그리고 두 번째 짐에는 $45를 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확 늘겠네요. 네, 근데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A리스트 프리퍼드 회원이나 비즈니스 셀렉트 운임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2개 무료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A리스트 회원하고 그 래피드 리워즈 신용카드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가방은 무료예요. 특히 그 카드 소지자는요. 같은 예약에 있는 동반 승객 최대 8명까지 첫 번째 가방 무료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공 크레딧 유효기간도 바뀐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네네. 이게 항공업계 전반의 어떤 비용 구조 변화? 이런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네, 아마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여행 관련 소식인데요. I-11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울 수도 있겠어요. 선셋 포인트 휴게소요. 아, 네. 거기 화장실 좋다고 소문났죠. 맞아요. 미국 최고 공중 화장실 중 하나로 뽑혔다고요. 무려 51위. 네, 이게 2023년에 한 750만 달러를 들여서 완전히 싹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와, 750만 달러요? 휴게소 하나에? 네, 저도 좀 놀랐는데 화장실은 물론이고 자판기 건물, 주차장 다 개선하고 장애인 접근성도 높였대요. 일부 방문객들은 약간 냄새 얘기하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3,000명 넘는 운전자들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평가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깨끗해야죠. 그렇죠. 게다가 거기 브래드쇼 산맥 전망도 멋있고 또 순직한 도로 작업자들 기리는 해시계 기념비 같은 것도 있어서 그냥 쉬어가기 좋은 곳이죠. 근데 750만 달러면 정말 큰 돈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초기 비용은 확실히 많이 들었죠. 땅 측량하고 우물 파고 정화조 설치하고 폐수 처리 시설까지. 아, 그럼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주요 휴게소니까 안전이나 편의를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인프라가 좋아지는 소식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지역사회 문제들도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랑 파이널 카운티에서요. 작년에 어린이 익사 사고가 지난 10년 중에 가장 많았다고요. 아, 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2024년에만 총 79명이 익사로 사망했고 특히 5세 미만 아이들 사망자가 19명. 이게 전년보다 7명이나 늘어난 수치예요. 19명이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애리조나에서는 1세에서 4세 어린이 사망 원인 1위가 익사라고 하니. 네.
피닉스 소방국의 메건 트렌터 캡틴이라는 분이 강조하는 게 익사는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소리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양동이나 욕조에 있는 얕은 물에서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뭘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절대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고요. 감독하는 사람은 뭐 약물이나 술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온전히 집중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구명조끼 입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수영 자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수영 교육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피닉스에서는 법적으로 5피트 높이 자동 잠금 울타리가 필수인데 그거 말고도 뭐 문에 알람을 달거나 손잡이를 아주 높게 다는 그런 추가 조치도 권장되고 있어요. 다행히 피닉스시에서 2025년에 공공수영장을 사고 떠 연다고 하니 좀 안전하게 물놀이할 환경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네,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좀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웨스트밸리 사막 지역에요. 유기견이 그렇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톤오파 근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개들을 그냥 음식이나 물도 없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해요. 왜 그렇게 버리는 걸까요? 혹시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뭐 10년 동안 최대 3만 4천 달러까지 든다는 통계도 있고 올해만 해도 7% 정도 더 오를 거라고 하니까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좀 뭐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기하는 건 범죄잖아요. 근데 왜 단속이 잘 안 될까요? 그게 참 외딴 사막 지역이라서 단속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태미 존슨 씨 같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막 구조하고 보호하고 그러는데 하루에도 신고 전화가 수십 통씩 온다고 하니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마리코파 카운티 동물관리 통제센터 MCACS에서도 이걸 알고는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실 MCSO에서도 이게 외딴 지형에서 흔한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신고를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MCACC의 호세 크루즈 경관 이야기도 있던데요. 하루에 15건에서 20건씩 신고를 받는데 막상 가보면 개들이 사라지고 없다면서요. 네, 거리도 멀고 또 교통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장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개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관이 주민들한테 제발 개들이 현장에 보이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행정적으로는 뭔가 대책이 있나요? 일단 카운티 차원에서 웨스트밸리 쪽에 새로운 동물 보호소를 짓고 있다고는 해요. 이게 좀 완공되면 대응 시간도 줄고 수용 능력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외딴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